네, 11시 김광일 쇼 오늘의 톱 뉴스 이어서 보겠습니다. 인격을 밟고 없는 사실 끄집어내 유린, 잔인한 짓이다. 잔인한 일이다. 정치할 자격이 없는 짓이다. 저 말을 누가 했느냐? 네,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가 했답니다. 어제 그 이낙연 후보 캠프에서 지금 이제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인격 질밟고 없는 사실까지 끄집어내서 유린 잔인한 일이다. 정치할 자격이 없다. 이제 그렇게 어제 캠프 해단식을 했는데 아마 그 자리에서 저렇게 얘기를 했다. 이런 겁니다. 지금 이제 캠프에서 일했던 사람들 한 명씩 포옹을 하면서 이제 작별 인사를 하고 있는 그런 장면인데 얼굴은 웃고 있지만 속으로는 울고 있다. 뭐 이런 분석도 많습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얼굴이 아주 참담한 그런 표정도 있고 그런데요. 이재명,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가 어제 해단식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겸손해야 합니다. 국민과 당원 앞에서 오만하면 안 됩니다. 하물며 지지해 주신 국민을 폄하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자, 이 해단식을 하는데 이게 무슨 말일까요? 겸손해야 한다. 오만하면 안 된다. 지지해 준 국민을 폄하하지 말라. 이게 무슨 뜻일까요? 그렇습니다. 이재명 경기지사에 대해서 경고장을 날린 겁니다. 왜냐하면 이재명 캠프 쪽에서 이낙연 후보가 마지막에 얻었던 그 62%의 높은 지지율이 있었지 않습니까? 아니 득표율, 그것을 도깨비 장난이라느니 사소한 차이라느니 이렇게 깔아뭉갰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이낙연 후보가 화가 단단히 난 겁니다. 뭐 도깨비 장난, 뭐 사소한 차이, 네 사람들아 민심의 바다는 이미 뒤집어졌어. 오만하지 마. 겸손하라고. 어디다 대고 국민들을 폄하해. 이렇게 경고장을 달린 겁니다.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의 평소 스타일로 보건대 이재명 후보처럼 그렇게 내지르는 말을 이 양반은 잘 않거든요. 그래서 그 말을 제가 만약 겸손해야 합니다. 국민과 당원 앞에 오만하면 안 됩니다. 이런 말을 이재명 후보 버전으로 옮겨서 다시 말한다면 어디다 대고 오만을 떨어! 이렇게 말한 거나 똑같은 거죠. 그런 말이 구구절절이 다 나옵니다.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가 해단식에서 이렇게 얘기했대요. 요즘 저건 아닌데 싶은 일들이 벌어져서 제 마음에 좀 맺힌 게 있었습니다. 마음에 맺힌 게 있었다고 말하는 겁니다. 맺힌 것이 풀어질 수가 있겠습니까? 기자들이 공동선거대책위원장 맡으실랍니까? 이렇게 계속 이낙연 전 대표한테 물었습니다. 공동선대위원장 맡으실랍니까? 계속해서 묻지요. 왜? 뒤에 따라가면서. 끝내 아무런 답변을 안 했습니다.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요. 핵심 포인트가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가 이재명 후보를 위해서 공동선대위원장을 맡는지 안 맡는지 그걸 보면은 둘 사이가 어떻게 진행이 될지 우리가 추측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어제 기자들이 그렇게 수십 번 물었지만 끝내 아무런 답변을 안 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합시다. 그리고 현장을 떠났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이제 이렇게 그 컨벤션 효과라는 게 있지요. 경선이 끝나고 마지막 날 뭐 꽃가루가 흩날리는 가운데 손을 흔들면서 이제 마지막 그 유일한 단일 후보가 결정이 되면은 그날까지 경선을 같이 했던 다른 후보들하고 서로 포옹하고 이제 이 꽃목걸이도 다 함께 걸고 이 포토라인에 서서 함께 이제 당원들한테 손도 흔들면서 이렇게 같이 사진 찍고 이제 그래야 당연한 모습인데 그래서 그것을 컨벤션 효과라고 하는 겁니다. 컨벤션을 열었기 때문에 그 효과로 이재명 지사의 지지율이 어느 정도 올라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거꾸로 내려앉고 있습니다. 역벤션, 컨벤션 효과가 아니라 역벤션 효과다. 그게 어제 발표된 KBS 여론조사, 그 다음에
SBS 여론조사, 그 다음에 엠브레인 퍼블릭, K-스탯 리서치, 코리아 리서치, 한국 리서치, 이 4개 여론조사 기관이 한 여론조사. 지금 말씀드렸던 그 3가지 여론조사 모두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이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이 꺾이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컨벤션 효과를 누리기는커녕 거꾸로 갈 수 있다. 거꾸로 가고 있다. 한두 가지 여론조사가 아니라 제가 지금 방금 말씀드린 여론조사 3가지. 4곳 여론조사, 그 다음에 SBS는 따로 된 여론조사 있었고, 그 다음에 KBS 여론조사 있었고요. 가상 양자 대결도 그렇고 여러 명을 함께 조사한 여론조사에서도 그렇고, 지금 여론조사한 것과 한 달 전에 여론조사한 것을 이제 비교했을 때, 그때 이제 그러한 이 추세가 여실하게 드러나는 겁니다. 이렇게 한 달 전에는 가상 양자 대결에서 이재명 후보가 국민의힘 누구하고 붙어도 상당한 격차로, 그러니까 10%포인트 안팎의 격차로 다 이기는 것으로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해보니 가상 양자 대결에서 이재명 후보가 홍준표 후보한테도 지고 윤석열 후보한테도 가까스로 이기거나 지거나 이렇게 나오고, 심지어 지난번에 보여드렸죠. 원희룡 후보한테도 0.2%포인트 차로 박빙 승부를 치르는 그런 여론조사까지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낙연 후보가 62%를 얻고 이재명 후보가 28%를 얻는데 그쳤던 그 3차 선거인단의 그 득표율, 지난 10일 날 발표됐던 그것에 대해서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3차 선거인단쯤 되면 진짜 일반 시민들의 생각이라고 할 수 있다. 그게 진짜 민심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김종민 민주당 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장동이 영향을 미쳤을 거라고 본다. 이재명이 어렵지 않을까? 이런 심리 상태가 이낙연 지지층의 투표를 높였을 가능성이 있다. 이제 그런 거지요.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어떤 결과가 있느냐? 이낙연 후보를 지지했던 분들 중에서 40%가량이 이재명한테 가는 게 아니라 윤석열 후보한테 간다. 이낙연 후보를 지지했던 사람 중에 40%가 윤석열 야당 후보를 지지하는 쪽으로 간다. 두 번째, 이재명 후보 캠프 쪽에서 이낙연 후보를 향해서 수박이라고 했었거든요. 수박, 겉은 초록색인데 안은 빨간, 겉과 속이 다르다. 이게 결정적으로 이낙연 지지자들을 돌아서게 만들었다. 사람이 아무리 경쟁하는 관계라고 해도 해서 될 말이 있고 절대 해서는 안 될 말이 있는데 이재명 캠프는 이미 그 선을 넘어버렸다. 내 표는 이낙연 아니면 윤석열한테 간다. 이렇게 됐다는 겁니다. 세 번째, 송영길 대표 때문에 그렇습니다. 송영길 대표가 일배 수준이라느니 이런 말로 이낙연 지지자들을 더 또 열받게 만들었다. 이제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세종시 행사에서 그 문재인 대통령하고 이재명 경기지사 잠깐 만났죠. 그때 문재인 대통령이 별말 없이 축하한다, 이제 이 얘기만 했다고 해요. 그리고 아마도 이제 공식 회동은 국감이 끝나는 20일 이후에 이루어지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고요. 지금 그 화면에서 보시는 왼쪽에 기분이 아주 좋은가 봅니다. 이재명 후보, 문재인 대통령 둘 마스크 속에 입이 활짝 웃고 있는 그런 눈웃음을 저희가 볼 수 있는데, 아마 이제 이재명 경기지사는 다음 주 월요일 10월 18일이죠. 다음 주 수요일 10월 20일 그 두 날에 국정감사 받아야 됩니다. 경기도 지사 또 국정감사 대상이기 때문에 국정감사를 받게 될 그런 일정이 있는데 저게 아마 뜨거운 현장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가 있었습니다. 의총
더불어민주당 의총이 있었는데 이재명 경기지사는 현직 국회의원은 아니지만 더불어민주당 후보 대선 후보 자격으로 오늘 더불어민주당 의총에 참석을 해서 발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발언이 지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오늘 아침 민주당 의총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압도적인 의석 180석 압도적인 의석을 갖고 있으니 발목을 잡히지 말고 할 일을 합시다.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압도적 의석을 갖고 있으니 발목 잡히지 말고 할 일을 하자. 이거는 입법 폭주를 하자 부추긴 겁니다. 입법권을 가지고 있는 입법권이 없는 경기도지사가 입법권을 가진 국회의원들한테 발목 잡히지 말고 할 일을 하자. 이것은 우리가 과반을 갖고 있으니 만들고 싶은 법안 빨리빨리 만들자. 이런 겁니다. 입법 독주, 입법 폭주 이거를 부추기고 선언하고 독려한 것이지요. 지금 그래서 야당에서 지금 여기에 대해서 맹비난을 하고 있는데요. 루스벨트 대통령을 또 거기 인용을 했더군요. 루스벨트 대통령이 살아서 이 말을 들었으면 어떨까 싶은데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루스벨트 대통령도 공산주의 정책, 사회주의 정책 다 도입해서 뭐 세제, 뭐 복지 이런 거 다 뜯어고쳤다. 당시로서는 엄청난 일이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겁니다. 우리도 루스벨트 대통령이 당시에 그랬던 것처럼 과반 의석을 가지고 할 일을 하자. 그런 대목에서 인용을 했는데 이것이 지금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방송 어떻게 보셨습니까? 구독, 좋아요, 공유 눌러주셔서 여러분의 마음을 보여주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을 보는 순간 저희는 엄청난 힘을 얻습니다. 고맙습니다.